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 함께하겠습니다. 뛰어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 그 위에 날고 있는 국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외국인들의 컴백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질주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안의 상승의 재료 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살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종전 기대감이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사우디에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 패싱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글로벌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밤 뉴욕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7%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그 안에 속해 있었던 인텔이 16%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참 길고 긴 터널을 이어갔었던 인텔이었는데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브로드컴과 TSMC가 일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피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의 겨울을 이야기했었던 건 디램과 낸드 가격의 하락이었을 텐데요. 3분기부터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는 분석들이 투자은행 측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칩스법 통과와 함께 오늘 불을 뿜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컴백도 시장 안에 상승을 한몫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펴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코스피가 무려 2,677포인트를 넘어가면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10월 이후의 최고치 778포인트, 0.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와 함께 오늘은 시장 안에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 쪽에서만 국한됐었다면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현물 시장 쪽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 최근 시장 안에 지지는 그 연기금이 해줬었죠.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 어제까지 연기금이 31거래일 연속의 매수였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를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기관이 5,300억 원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도 2,100억 원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는 아쉽게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해 외국인 쪽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의 매도 물량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확실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형님들의 질주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8,000원 선, 어제 57,000원도 돌파가 됐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무거운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6만 원 선은 손 뻗으면 닿을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는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캐파 확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힘을 쓰겠다 발표를 했었던 유리기판 CXL 쪽으로도 오늘장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더 좋죠. 4%의 강세로 21만 8천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2차 전지단 재차 반등 나옵니다. 어제 2차 전지단 도로 반락을 하면서 하루짜리의 상승이었을까 싶었지만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 기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자로 관세 25% 때리겠다. 발표가 공식적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기아, 아이러니하게 더 잘 갑니다. 1.5%의 반등, 2차 전직단까지 온기가 제대로 퍼진 모습이고요. 자, 6위부터 10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쪽, 결국에 상위주들일 텐데요. 기아도 현재 구간 1.7% 반등 유지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반등 성공, 네이버와 KB금융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볼게요.
역시나 에코프로 BM, 우리 개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죠. 5%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품고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3%의 상승, 반면 알테오제는 쉬고 있고요. HLB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원전과 방산, 로봇, 어제장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은 이 같은 주도주에서 수급이 제대로 빠지면서 반도체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수급을 쫙 흡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차익 실험 매물 출회되는 구간이고요. 어제 재차 신고가를 탈환을 했었지만 현재 구간 반락하고 있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 바이오 안에서 휴젤 정도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반등 시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2부 본격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수요일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장 이기는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텐데요. 김정기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의 랠리 중이고 오늘은 상승 탄력 자체가 큰데 여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지난번에도 좋게 보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이렇게 랠리를 펼쳐주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종전 기대감과 함께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할 때 크게 이기는 전략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손실이 날 때 이 손실폭을 축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월봉을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월봉이거든요. 코스피 월봉인데 120개 월봉을 이렇게 지지할 때 음봉으로 지지하고 연속으로 2개월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년에도 음봉으로 월봉상 120선을 지지하고 연속 2개월 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음봉이 다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25년이 되어서 아주 긍정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달도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진짜 강하게 돌파하지 않겠어요? 또 아주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좀 3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나왔던 패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특정 종목의 이
어떤 불합리한 상승을 좀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서 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3월에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변동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념하고 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이슈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관세 정책을 이용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35조 2,79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GDP 대비 123% 수준입니다. 24년 기준 연간 이자 비용만 8,920억 달러인데 이게 몇 년 뒤에는 1조 7,1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죠. 지금 현재는 FOMC에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비추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하라고 독촉이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채무에 대한 부채이자 부담이 좀 감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감세 정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오히려 관세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을 때 조금 현금을 보유하면서 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하나만 해드리면, 관세 이슈, 그리고 공매도 재개, 그리고 S&P 500의 밸류에이션, 오버밸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간 저도 당연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현금 비중을 보유한 채 운용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일부 현금 비중 보유한 채 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불이 붙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막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챙기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때라고 말씀 주셨고, 3월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관점이세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떤 시각이실지 궁금한데,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메모리 가격의 하락도 이제 그만 나올 거다. 3분기부터 반등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가격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통 메모리 시장에서 특히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1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3개월간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53,000원부터 56,000원까지 급등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총 소각을 또 한다고 하는데 3조 486억 9,700만 원을 내일부터 네. 소각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5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로는 지나고 보면 사실 쉬운데 5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주로 대부분의 의견이 4만전자, 3만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너무나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3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합니다. 그중에 5천억은 이제 상여금의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2조 5천억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또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타게이트, 그리고 에이직 시장의 성장. 하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HBM3 5세대 HBM을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네. 생겼는데,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에 직접 가서 젠슨 왕과 미팅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젠슨 왕을 이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렇게 직접 네. 면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납품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000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삼성전자 보유자 측면에서 계속 홀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주주의 가족관계의 주담대 이슈가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 이부진 대표, 이세현 대표의 주담대 이슈가 해소가 되려면 마진콜이요? 마진콜 이슈가 해소되려면 58,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8,000원이 돌파가 된 지금 자리에서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조정받으면 지금 제 차트를 지금 한번 아니고요? 보여주실래요? 예. 자, 삼성전자 53,000원에서부터 매수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 네. 말씀 주시죠. 차트 지금 보고.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상승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홀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상승 이후에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레벨은 한 65,000원 밴드까지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 8만 원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65,000원 정도를 타겟 프라이스로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65,000원 짧게 봤을 때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씀 주셨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만 원, 8만 원도 간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확실히 반도체주들의 시세가 확장 중이고요. AS 가보도록 할게요. ENF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잘 가요, 마스터님. 네. 자, 지금 자리가 한 7% 가까운 상승이고 25,000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네, 한 30%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마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30% 이상이 상승했지만 저는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을 했고 네. 새로운 양봉이 생겼는데 그 지점도 상승 이탈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는 하락의 추세가 아니라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목표가를 뭐 28,000원에서 32,000원 사이로 드렸을 텐데 네. 충분히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좋은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파인 케미칼은 이제 HBM 그리고 반도체 칩들이 고도화되면 수요가 함께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가볼게요. 이 종목도 반도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자, 공략 후에 26%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에서도 장중에 한 8% 급등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홀딩일까요?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도 매수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의 중간 가격 정도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TSV 관련 이제 이 공정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될 겁니다. 이 아직 발주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까지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홀드하시고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26%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고가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면 우리 수익 아마 30% 더 넘어갈 숫자로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접근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말씀 주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CXL이라는 키워드가 25년에 엄청 핫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부터 아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산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들 지금 고성능 PCB 관련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TLB라는 종목이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 규격에 맞는 CXL 제품 PCB를 개발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24년에 CXL 3.0을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10분기 만에 이번에 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흑자 전환한다면 당연히 어닝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개 분기거든요. 2년 반 만에 지금 흑자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조정받더라도 이 상승의 첫 번째 양봉의 저점 구간,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한 1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13,000원 내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받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넉넉하게 끌고 가볼게요. 네. 네, 시간 여유 잡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소프트웨어, 보안주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보안주 최근에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장은 확실히 반도체가 수급을 다 가져가서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조정받을 때 AI 소프트웨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종목들을 차익 실현했어요. 엔비디아도 차익 실현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을 좀 차익 실현하면서 수천억에 가까운 차익 실현 금액을 얻게 됐는데 네. 추가로 매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브로드컴이라는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설계를 하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한 가지 기업은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S&P 500과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추가 매수해서 엄청난 물량을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5년에 충분히 미래 전망이 좋은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저는 패권 전쟁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뿐만 아니고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퓨리오사 AI라는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런 흐름이 저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마음 AI라는 종목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 AS 겸 가봐야 되겠어요. 네. 언급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아마 이날 마음 AI가 우리 공략하고 나서 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맞습니다. 어제 오늘은 음봉이 달렸어요. 네, 추가적으로 조정이 받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딜스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용까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2월 18일부터 12전환 물량이 시장에 출회하고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 그렇죠.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출회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충분한 기회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뭐 24,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사모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가 지금 퀄컴 테크놀로지와 협업을 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특히 24년에 AI에서 최고 권위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 바로 마음 AI다. 그리고 음성 비서 수다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측면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히 3만 원 이상을 돌파하는 흐름 나와줄 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한 25,000원 약간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3만 원 목표가 잡아 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봐주시겠어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괜찮나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의료 AI 쪽으로 기억하거든요. AI인데 의료 쪽으로도 있고 맞아요? 의료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LLM, LLM? 한국의 챗GPT로 불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LLM이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고요. 코난 서치라고 하는 AI 검색 서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을 공공기관 그리고 밀리의 서재라는 곳에서 코난 서치를 활용해서 이 챗봇을 만들었고요. 국세청에서도 코난 챗봇을 활용해서 지금 엄청난 활용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럼요. 예, 충분히 한 24,000원 선까지 넓게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특히 비전 AI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들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얼굴 인식도 하고 키오스크에서도 쓰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수익화에 수익 다각화에 밀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 AI도 그렇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하지만 상장 폐지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만 26,000원 선인데 24,000원까지는 넓게 보면서 추가 매수해보자. 그리고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눈길 주기 유효하다. 이렇게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마스터님, 우리 전선 전력기기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일부 종목들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데 마스터님이 LS 일렉트릭 계속 강조 주셨잖아요. 이 종목은 오늘도 하이킥입니다. 신고가를 또 돌파했고 30만 원도 넘었어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8일 첫 방송에서 스페셜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 한 17만 원에서 주셨겠네요. 네, 한 16만 원대에서 17만 원 정도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21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상승 이탈하는 흐름 이후에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구간 바로 이날 이 하락하는 음봉 1월 8일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시대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목표가 도달 이후에는 제가 매수 추천을 추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점에서는 캔들이 작죠. 그런데 이제 상승하면서 캔들이 커집니다. 일본 캔들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 캔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가의 흐름, 호가의 잔량, 호가의 체결 속도 여러 가지 그리고 대응 전략들, 지지선을 활용한 대응 전략이 아주 밀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투자자거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점 영역에서는 매수 추천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고 오늘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연일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LS 일렉트릭보다 이제 후발주에서 새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 전력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발전원에 있어서도 제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태양광, 한화솔루션 그리고 원전 오늘 제가 빅픽처에서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발전원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스포를 들으면 한전산업과 우진이라는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따 빅픽처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쪽이네요. 원전입니다. 종목 지금 벌써 예고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쪽에서 수익을 맛보시려면 좀 이따 빅픽처 오셔서 종목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 전선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LS 일렉트릭은 수익권이지만 다른 종목들 대장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자 신고가 찍고 나서는 계속 밀리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은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새로운 수주를 받기 위한 증설을 미리 해놨고 올해부터 증설하는 기업들이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가 당연히 강세가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요. 충분히 조정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새로운 신규 발주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가 랠리에서 계속 내일도 신고가, 모레도 신고가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런 투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너무 감정에 의존한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활용한 이런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이야기도 해볼 텐데 마스터님 로봇은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궁금해요. 지금 오늘 로봇을 전반적으로 차트를 열고 보면 결국에 가는 건 최근에 어제 상한가 갔었던 유일 로보틱스.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시세가 강하게 나진 않거든요. 로봇주는 어떤 접근이 맞을지도 궁금하고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가 기회라고도 보세요? 당연합니다. 저는 로봇이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주도주 그 강했던 종목들 하이젠, R&M, 클로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누가 대장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선수를 바꿔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보고서가 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10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8경 6,622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 물론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성장 전망이 높은 산업이 바로 이 로봇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테슬라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또 메타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전담 부서를 개설했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이어나갔는데 오늘은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좀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제는 과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의 모멘텀 그리고 LG 로보틱스, 베어 로보틱스의 그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류 아틀라스라는 그 제품이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운반과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돼서 쓰이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클로봇은 특히 또 로봇계라고 하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말어라고 자택에서도 경호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스팟에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요. 국내 독점 공급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기종 로봇 제어 관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클로봇은 상당히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네, 클로봇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눌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로봇 빠질 때 기회라고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종목이 클로봇인 거죠. 네, 제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 상장한 첫날에 이 상승 고점을 얼마 전에 2월 5일에 이제 상승하면서 이탈을 해줬습니다. 네. 추세는 확실히 상승 이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16,000원 구간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신고가를 뚫는 2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로봇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클로봇 가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현재가 17,500원 선이거든요. 충분히 뭐 16,0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은 상승의 시작 부근인 뭐 1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네.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리면 충분히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이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직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로 돌파가 됐었던 22,000원을 넘어서서 23,000원 클로봇 목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의 특징은 어제까지 잘 나갔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는 건데 그 중심에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으로 우리 풍산 말씀 주셨었고 수익을 꽤나 많이 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가 볼까요? 근데 사실 오늘 빠지는 숫자가 뭐 최근 올랐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아쉬운 흐름은 아니에요. 네,
지금 LIG 넥스원 차트를 한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방산 제품들을 하는데 레이더 시스템도 하고 이렇게 전차 같은 부분도 지금 LIG 넥스원이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최근에 라지캡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찍었어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그래서 라지캡은 다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풍산, 좀 기존에 주가가 좀 많이 처져 있었던 종목인데 풍산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아마 저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탄약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구리 탄약을 하고 있고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다 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방산기업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민수용 탄약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풍산이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매물대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상승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의 추세를 확실히 벗어났고 상승의 흐름 가운데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풍산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네.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K2 전차나 항공기 레이더 그리고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수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 차트를 보면 하락의 추세를 상승 이탈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도 풍산도 네.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방산 내에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600억 상당의 네. 정부 조성 펀드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해마다 200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투자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점에서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뷰티 이야기 해볼 텐데 이 종목도 우리 AS 겸 가봐야 되겠어요. 아이패밀리 SC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뭐 시장 안에서 사실 지금 화장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돌진 않아서요.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볼까요? 지금 같은 구간에 저는 시장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 K-뷰티는 올해 엄청 좋을 겁니다. 내년에는 더 좋을 겁니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네. 로봇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자율주행부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한풀 꺾이고 나면 화장품과 뷰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내 내수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성공하면 해외 진출을 해서도 성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리브영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K-뷰티의 성장 기업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로맨이란 브랜드로 상당히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이 아이패밀리 SC인데요. 네. K-뷰티에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빅픽처 시간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다다음 날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 후에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원택이요. 의료 미용기기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전에 원택이라는 기업도 빅픽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비침 습기기에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네. 소모품이 상당히 마진율이 좋다는 겁니다. 80~90%의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올리지오라는 제품으로 원택이 해외 수출에 성공하면서 네. 올해부터 실적으로 이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택도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참고로 여러분 아이패밀리 SC 지난주 수요일에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받아서 금요일에 21% 급등을 했거든요. 뭐 어제 오늘 한 2, 3%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보합권 수익 중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정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종목 스페셜 공략주 받아볼 시간이에요. 스페셜 공략주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CXL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 그리고 수많은 CXL 기업들 중에 얼마 안 되는 흑자 기업을 선별해 왔습니다. 바로 네오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CXL이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CPU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한정적이었는데 이 CXL을 통해서 여러 개의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CXL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XL이 넥스트 HBM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기존 PCI 익스프레스 방식은 데이터 전송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CXL은 고성능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슈퍼컴퓨터나 AI 모델 훈련 그리고 머신러닝 응용 분야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연산 속도를 높이고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바로 CX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AMD 여러 가지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 CXL을 개발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CXL이 25년에 핫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네오셈입니다. 일단 CXL 1.0과 2.0 버전의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납품을 시작했고요. 24년부터 삼성전자의 CXL 장비를 납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CXL 3.1을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냐겠죠. 네오셈은 CXL 메모리 시장에서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과도 연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CXL이 작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2028년까지 약 150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예상되어 있는데 하나로 한 20조 정도가 됩니다. 네오셈은 이런 시장에서 당분간 독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CXL 검사 장비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SSD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 MBT라는 것도 보유하고 있는데 SSD 검사 장비는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론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꼽힐 정도로 지금 기술력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검사 장비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도시바와 화웨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SD 검사 장비의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네오셈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MBT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네오셈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BX 버닝 테스터라는 걸 개발했는데 차세대 메모리인 P램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건 아실 텐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네오셈밖에 없는데 경쟁사들은 아직 데모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이 25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3.1 CXL 검사 장비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인텔과 AMD,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과 AMD에도 추가 납품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실적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볼게요. 한마디로 HBM을 비교한다면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독점하고 있고 유일무이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네, 네오셈 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실적 보시면요.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21년부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기업입니다. 300억부터 지금 1000억까지 24년에 매출을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165억까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최고 실적을 24년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예. 25년과 26년에는 훨씬 더 컨센서스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 주가 측면에서 네오셈 충분히 신고가 영역을 돌파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많겠지만 업황 부진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CXL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당연히 네오셈이 최우선 선호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인 18,000원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강한 매물대인 16,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12,000원 정도부터 현재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한 11,000원 정도 손절을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신고가 영역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7월 4일자가 신고가 17,200원 선이었는데 넘어서서 18,000원 목표가 바라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네오셈 15,000원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자리 옮겨서 빅픽처 함께 하겠습니다. 예, 수익 향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김정기 마스터와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는요. 의료 AI에서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에요. 루닛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스타게이트 발 호재가 터지면서 연일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주춤 쉬어가는 구간이죠. 첫 번째 포인트가 글로벌 의료 AI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루니스코프 70개국 이상을 사용한다. 흑자 전환을 주시해보자. 바라보자인데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글로벌 의료 시장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면 2034년에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 6,130억 달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화로 83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3년에는 19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26조 정도입니다. 26조도 상당히 큰 건데 830조까지 총 32배의 성장을 할 것이다. 10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의료 AI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샘 알트만도 의료 AI에 우리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바로 루닛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CAGR로 37%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AI 영상 기반
솔루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과 병원에서 채택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룬이 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룬잇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이제 의료 기업들, 예. 탑 의료 기업들, GE 헬스케어 그리고 필립스, 후지필름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룬잇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4년 기준 매출액이 541억 8천만 원인데 그중에 477억 6,300만 원이 전체 매출 88%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해외 매출입니다. 해외 매출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루니스코프라는 부분으로 수익이 나나 봐요. 네, 뭘까요? 맞습니다. 루니스코프? 루니스코프라는 제품 그리고 루닛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CT, MRI 등 다양한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 기반 암 진단 솔루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닛 인사이트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루닛 솔루션은 루닛 스코프는 AI 분석 병리 분석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루닛 스코프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기반 항암제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11월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을 하면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네. AI 기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또 체결을 했고요. 또 솔루션 개발 계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 1위 암병원인 AI 암병원들과 AI 바이오마커 연구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인 머크와도 협력에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글로벌 1위 암병원인 앤더슨 암센터와 머크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함께 이제 루니스코프 IO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10개의 희귀암에 대한 예.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루니스코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수익이 기대된다는 관점은 이 사스라는 구독 시스템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루닛이. 네. 그래서 기반의 구독형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70개국 이상의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70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적 자체도 흑자 전환 여부를 주시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루닛 차트 열고 가격 세워볼까요? 루닛의 최근 흐름 잘 가다가 어제 오늘 좀 주춤하고요. 현재 구간은 음봉이긴 합니다만 상승 중이에요. 1% 상승. 어떤 전략이 맞을지 85,000원 넘어서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글로벌 제약사들의 납품을 많이 하면서 25년, 26년에 어쩌면 네. 긍정적인 흐름, BEP라고 하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없이 하락했어요. 네. 기술주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매집 주체가 매도를 하게 되면 급진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하기 전에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구간에서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피어그룹의 뷰노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뷰노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자, 뷰노가 사실상 의료 AI라고 했을 때 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흐름은 뷰노는 어떨까요? 궁금한데 자, 열어보겠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뷰노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락 구간에서 상승 이탈할지 말지에 대해서 네. 지금 보고 있는데 피어그룹이 다 같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상 기반의 솔루션에서 루닛이 활용도가 저는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온 기업이 바로 이 루닛인데요. 루닛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 지금 현재 가격 구간 네.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직전 저점,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61,0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하고
64,5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충분히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는 13만 4천 원이지만 네. 가장 강한 매물대는 9만 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9만 3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9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루닛과 뷰노 봤는데 최근에 핫했던 건 또 고영이 있잖아요. 네. 의료 AI 키워드 타고 뭐 그야말로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늘은 주춤한 모습인데 오늘 5%의 하락이고 어제까지 이 종목은 잘 갔어요. 다른 종목들 떨어질 때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 매수 추천을 드리진 못했지만 네. 지금 상승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격 전략은 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까지 이렇게 챙겨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딜까요? 원전에서 주셨네요. 자, 원전 안에서 우진 앞서서 업앤다운에서 예고를 한 차례 주셨던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자, 원전주가 어제 흐름이 너무 좋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우진 소형 모듈 원자로 네. SMR이라고 하죠. 시장을 맞습니다. 선도하고 있고 두 번째 원자력 산업의 진짜 찐 수혜주라고 보고 계신데요. 세 번째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이신데 자, 첫 번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진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이다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기업이 우진인데요. 특히 미국 SMR 프로젝트의 계측기를 수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지금 계속 SMR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진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한국 SMR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서 국내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8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SMR 개발 프로젝트에도 우진이 바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로에 맞는 계측기를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는데 예. 이 원자로가 OPR1000이라는 제품이 있고 APR14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면 당연히 우진이 추가적으로 같이 함께 동반 수출하는 그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진의 사업 구조는 원전이 새로 생길 때마다 계단식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 계측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원전은 가동 기간이 60년 정도 돼요. 그럼 60년 동안 이 계측기 소모품류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매출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진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2090년까지 일감이 밀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앞으로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우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로듐이나 인코넬 같은 특수 소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납품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되면 충분히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우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찐 수혜주, 진짜 수혜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소요가 상당히 심각하고 미국의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원까지 뭐 원자력, 태양광 같은 이런 발전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총괄을 책임하고 있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SM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SMR을 개발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파운드리 업체로서 많은 기업들의 주기기들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납품을 하고 우진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체코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제가 보니까 앞으로 중동 시장에 우리가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SMR 수주에 대해서 미국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럼 우진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수혜주는 우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가 재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차트 보면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 차트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고요. 자, 우진은 현재 구간 강보합선에서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원전 대비해서는 좀 아쉽잖아요. 키 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좀 갈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 어떤 관점이세요? 원전은 계측기입니다. 계측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발주의 개념이 맞아요. 처음에 앞선 1선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아오면 네. 두 가지 회사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한전산업 그리고 우진입니다. 한전산업은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비 유지 보수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후발주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무섭게 올랐죠. 예, 무섭게 상승을 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모두 상승 이탈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룸은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의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진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하락 추세를 이렇게 상승 이탈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진의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 SMR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에요.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진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봐주세요. 실적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나오는 원전 기업이 흔치 않아요. 뭐 최근까지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고 끝내자 했던 게 원전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잖아요. 네, 확실히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1년부터 계속 흑자를 내고 있지만 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25년에도 16%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SMR 수주와 함께 기대감으로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바로 우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진 목표 주가 말씀 주세요. 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7,8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손절가는 7,500원 조금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손절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500원이 직전 고점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물량 매물대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원전에서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 우진 챙겨가시면 되겠고 1,500원 나왔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5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팹리스 주셨는데 결국 반도체를 주목을 하셨어요. 우리 반도체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받았습니다. 역시나 CXL 쪽으로도 이 키워드가 모아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포인트가 반도체 칩 설계 부문 성장 기대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나노라고 해야 될까요? 네. GAA, GAA FET. 팻인데 예.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나노 GAA 팻을 TSMC와 삼성전자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핀팻이라는 것이 있고 지가팻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핀팻이 더 우월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것이고 네. 그것을 뛰어넘는 게 GAA 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 IP 설계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약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의 약점, 파운드리일까요? 파운드리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쪽이. 그렇죠. 그 파운드리가 이제 제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지만 설계 측면에서 너무 약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는데 이제 저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퓨리오사 AI처럼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을 네. 빅테크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8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삼성도 충분히 이런 기업들을 M&A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라이센스 쪽 그리고 IP 설계 IP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코멘트를 달아드렸고요.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CXL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그리고 MIPI, GDDR 등의 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설계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이 고객사들에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만 해서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형식의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I 익스프레스와 GDDR 모든 그래픽 반도체까지 모두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뭘까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CXL입니다. CXL. 예, 그 CXL 측면에서 네오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PCI 방식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CXL을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퀄리타스 반도체가 수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도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TSMC가 25년을 목표로 이 2나노 공정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효율을 15%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정인데 이 공정을 퀄리타스 반도체가 설계 IP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캠이라는 그 엔비디아의 칩도 상당히 핫하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칩 기술에 퀄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 4나노 공정에서 8기가 샘플이라고 하는 전송 속도를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구현할 수 있는데 1초에 80억 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네. 얘기합니다. 이걸 퀄리타스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정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뭐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을 해줬고 예. 충분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한 14,800원 정도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6,000원 정도부터 현재가까지는 당연히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퀄리타스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굉장히 높게 보시네요. 네,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높은 것 같지만 네. 멀티플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은 목표가로 설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25년에는 이 반도체 칩 설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까지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14,000원, 목표가 28,000원, 퀄리타스 반도체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기 마스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자세에서 다시 사자세로 돌아온 모습 잡히고 있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확실히 지수를 빠르게 견인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수익 섹터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머니딜 스테이션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 S 민주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차도 오늘 1% 강세, 무엇보다 그동안 눌림이 심했던 2차 전지주들이 반갑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현재까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시장의 거래대금이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이제 추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또 관세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와 대면해서 실질적인 수장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다면 또 트럼프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작년엔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오래 쉬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또 사이클이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씩 해소돼 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면은 하반기 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관세에 대한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나와졌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 자체도 이제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MI 지수도 체크하면서 지속적인 그런 사이클 투자로 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이제 2차 전지도 반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전통 반도체들의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올라와 주면서 따라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작년과는 정말 다른 흐름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대형주들은 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테마주 형성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게 여전히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개인들의 그런 매수세, 그리고 어제는 두산에 좀 몰렸다가 오늘은 또 LS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에 맞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 작년 대비해서 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하고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나오면서 빠른 환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좀 열어놓으면서 시장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주가 일단 길을 터주고 그 뒤를 LS그룹주 그리고 두산그룹주가 뭔가 이어받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오늘은 반도체와 뭐 자동차, 2차 전지가 움직이지만 그동안 좀 강했었던 방산이라든지 원전은 약간의 눌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 섹터로 첫 번째 원전을 가져와 주셔서요. 눌림 매수를 공략해보자는 그런 입장이실까요? 네, 뭐 엠버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눌렸을 때 좀 공략해보는 전략이 저는 앞으로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앞으로에 대해서도 원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원전 전력에 대한 이런 수요는 이제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력 확대라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건가? 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은 6개국에서 정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일본, 프랑스, 뭐 러시아나 중국 이렇게 제외하고는 미국은 사실 원전 그런 기자재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렇고, 프랑스는 독일 걸 좀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도 좀 어느 부분에서 맞춤형 쪽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원전 쪽으로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원전주가 좀 많이 올라갔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게 이제 SMR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빅테크의 수장들이 이제 이 SMR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당장에 이런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형 원전을 이제 추가적으로 짓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SMR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AI발 SMR이라는 모멘텀 자체가 이 시장에서 좀 처음 겪어보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가 없어서 가치 대비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력이 더 갈 수 있고 또 조선 섹터도 같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관심주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 뭐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지금 한 4년 전, 3년 전에 SMR이 3사 체결을 했었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밸류체인 재평가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가스터빈 시장 진출까지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과거에는 좀 실패를 많이 맛봤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좋은 흐름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SMR 부분에서 이런 폴란드 수주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원전, 가스터빈 북미 중심으로 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좀 기대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와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의 핵심되는 그런 원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산업에 있어서 안정성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레퍼런스를 좀 확보해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역사상으로 가장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많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25년도 기대감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 자체가 일단 길게 보는 그런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고점 부분에서 오늘 같은 장에선 좀 눌려주고 있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 전망도 좋고 AI, 뭐 스타게이트 전부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에서 선행 작업이 좀 이루어지려면 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해봤을 때도 미래를 봤을 때도 전기차나 로봇, AI, 뭐 양자 전부 다 이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투자를 계속 넓혀도 좋을 것 같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상승세도 좋고 유지도도 높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런 대장 역할을 좀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기대와 실체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도 이제껏 계속해서 뭐 좋지 않은 흐름 계속 횡보하면서 조정을 주는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 주면서 이날 좋지 않았던 그런 국가에 있는 안 좋은 영향들에 의해서 반등 보여주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고점이지 않나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히려 눌려주고 있는 이 부분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려줄 것 같진 않고 29,000원 선에서 3만 원 안에서 좀 매수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를 매수가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제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45,000원까지도 확실히 원전에 대한 그런 미래 전망성이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몫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5,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관련해서 서명을 한 바 있고 또 유럽 쪽에서도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살짝은 꺾어가는 느낌들, 다시 원전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에 따른 실적 전망, 그런 기대감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고요. 최근 원전주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가는 말에 타보자라는 느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가져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장에서도 인텔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섹터는 이제 반도체 가지고 왔는데,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죠. 그래서 자동차는 25%,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또 25% 이상을 부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거기에 반영해서 사실상 어떤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은 뭐 양자, HBM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레거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나왔고,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일단 첫 번째로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왔던 건 중국의 이제 딥시크 이야기가 역시나 큰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전에는 이제 고성능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더 좋은 그런 고성능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의 고효율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격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추세가 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내수 자체가 오래 가기 위해서 내수 자체가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관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 내 그런 제조 시설을 좀 갖게 된다면 이 관세를 좀 우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수출 기조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그런 목표를 미국 내 착공 완료를 예고하고 있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꽤 많은 수량을 좀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급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봐도 여러 가지 핵심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거시 반도체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저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시금 삼성전자도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굉장히 필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삼성전자를 밀어주고 있지 않나, 업사이드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특징주, 관심주를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바로 유진테크인데요. 물론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에 강한 강세 흐름 보였었고, 오늘 시가를 좀 띄워놓고 주가가 좀 밀렸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디램 관련해서 이제 대만의 대표 기업이 지난 후반에만 대만의 대표 이제 두 기업이 이제 디램 관련된 기업이 지난 후반에만 15%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디램 그런 현물 가격의 반등이 나와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테크의 그런 주요 장비 라인업이 이제 배치 쪽에서 향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선당 공정 쪽에 주요 투자될 수 있다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주요 전략이 이제 선단과 미세 그리고 최첨단의 반도체 그리고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일 것 같고, 미장에서도 마이크론 그런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갭상에서 시작을 해줬지만 좀 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57,000원 돌파하는 구간에서 동사에 대한 그런 실적적인 그런 삼성향 3분기부터 해서 해외 디램 고객 사양 매출이 좀 인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삼성에서 추가적인 그런 사업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디램이 이제 첨단 공정으로 이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도 좀
볼만하다,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3년치로 봤을 때 우상향했다가 지금 2024년 하반기에 낙폭 구간을 좀 크게 줬습니다. 좀 안 좋았고 작년 내내 좀 자세가 안 좋은 탓도 있고 반도체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안 좋았다가 작년 이제 하반기를 딛고서 2025년도 구간에는 이제 크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크게 조정을 주긴 했지만 다시금 V자 반등으로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오늘 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갭상을 해서 띄워줬지만 좀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갭상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 종목을 또 이 구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주가가 또 그렇게 반응을 할 거다라고 차트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늘려주는 구간이 사이클적으로도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가에서 또 진입을 해도 좀 비중적으로 적게 들어가서 눌려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 진행해 주시고 목표가는 53,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000원까지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53,000원까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7,000원 부분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까지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위로 53,000원까지 여러 본체 현재가 진입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해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좀 챙겨보자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진테크 4거래일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 49,000원 위에까지 터치를 했는데 여전히 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상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눌림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 강한 슈팅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낙폭이 발견될 시에 저점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 살펴봤고요. 섹터 내 탑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준비해주신 스페셜 공략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가져와 주셨네요. 네, 오늘 이제 공략주는 GST입니다. 그래서 일단 GST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등에서 이제 유해가스를 정화하고 가스 정화 장비 해서 이제 친환경 장비 스크러버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이제 온도를 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칠러를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GST 이런 중국 반도체 산업 확대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을 좀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고객사들의 그런 투자 재개로 인해서 최고치를 달성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GST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K-칩스법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좀 위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에 GST도 좀 영향을 받아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데이터 센터 그런 자동차 건물에서 사용되는 냉각 시스템에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AI 센터, 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열 관리 중에서도 좀 부각이 되면서 차세대 액침 냉각에 대해서 GST도 액침 냉각 장비 검증을 좀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스크러버 자체가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해가스를 좀 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냉각 기술에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액침 냉각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도 좀 기술력으로 가진 대장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유플과도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액침 냉각 시스템 개발에도 MOU를 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주목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차트 보시면은 여태 계속해서 상승세, 작년 상반기에 3만 원 찍고 계속해서 낙폭을 좀 줬죠.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던 때라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조정 기간을 주고 그 저항 구간을 뚫어서 바로 반등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다시금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오늘 좀 갭상 띄워주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0원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기업 분석 딱 열어봤을 때 425억 원에서 590억 원까지 실적이 이제 증가한 그런 추정치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고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실적적으로도 계속 미래를 봤을 때 계속 실적적으로도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향상이 되고 있다. 실적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을 줬지만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가에서 진입을 해주셔도 충분히 너무 좋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16,500원 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도 또 계속해서 끌고 가서 직전 고점인 이제 저점까지도 27,000원까지도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인 일단 수익 보시고 다음에 2차적인 전략으로도 또 접근해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3만 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했었던 종목, 눌림이 강했었는데 최근 오름폭을 빠르게 키워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연출했지만요, 2만 1,000원대에서 매수 진입 말씀 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2만 5,000원, 조금 더 멀리 본다고 한다면 2만 7,000원까지 열어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민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핫딜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딜사이트 경제TV 박세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통해서 오늘 클릭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가 애널리스트가 한국을 방문해서 2025 글로벌 주식 대전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기술주 분석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댄 아이브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7시 하나증권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아이브스는 인공지능 혁명이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아이브스는 AI 파티가 있다면 새벽 4시까지 하고 현재는 밤 10시밖에 안 됐다고 설명하면서 AI 산업의 성장세가 올해는 물론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파티가 새벽 4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아직 밤 10시밖에 안 됐다. 사실상 6시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아이브스가 AI에서 중요하다라고 본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특정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섹터 좀 조명해 둔 게 있을까요? 네, 아이브스는 이날 세미나에서 밸류에이션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트렌드라고 진단했습니다.
AI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2차, 3차, 4차적인 파생적 흐름을 받는 섹터들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팔렌티어, 세일즈포스, 오라클, 스노우플레이크 등 AI 관련 소프트웨어가 관련 흐름에 가장 중심 있는 섹터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 강세론자로 꼽히는 만큼 테슬라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아이브스는 테슬라는 과소평가된 AI 기업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게 수조 달러 규모의 매출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는 AI 기업이다. 특히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최근 시장에는 딥시크 여파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딥시크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좀 저가 전기차에 탑재시켜서 내겠다. 이러한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아이브스 또 딥시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아이브스는 딥시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브스는 딥시크와 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상황은 곧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며 딥시크의 등장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아이브스는 AI 관련 국내 유망 기업도 언급했습니다. 아이브스가 꼽은 유망 기업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인데요. 아이브스는 SK하이닉스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역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틱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이 두 기업을 가장 최전선과 중심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경쟁이라고 해서 요즘은 마케팅 안에서도 구독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전 구독 서비스인 AI 구독 클럽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달만 해도 모바일, 태블릿, AI PC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반려 로봇인 볼리 추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가전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제품의 공세와 미국의 보복 관세 등 삼중고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삼성전자도 소비자 확보를 위해 구독 서비스로 구매 장벽 낮추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소비자를 그만큼 확보하려면 차별적인 강점이 있어야 할 텐데요. 삼성전자의 AI 구독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추가된 모바일과 태블릿의 경우 업계에서 구독 서비스로 접할 수 없었던 제품이라고 말하면서 자사만 가능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밝혔는데요. 전문 엔지니어들을 통해 수리와 케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경력직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 지난해 2월이죠. DX 부문의 경우 구독 사업 관련 경력자를 채용을 진행했고 9월에는 시장 트렌드 기반 품목, 경로별 판매 시나리오 수립, 그리고 구독형 상품 패키지 기획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는데요. 더불어 90% 이상의 AI 제품으로 구성할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네, 경력직 채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삼성전자가 구독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삼성전자가 구독 서비스 확장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전사업부의 성장 둔화를 타파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모바일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1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12%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최대 매출처인 북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1위 가전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고 그 일환으로 구독 서비스를 점찍게 된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구독 서비스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K-팝, 한류 열풍에 이어서 K-주류도 또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트 진로가 올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류 라인업에 이제 그런 경쟁력은 고스란히 가져가는데 특히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업 확장에 도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네, 하이트 진로 관계자에 따르면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주류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별 경쟁력이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브랜드마다 명확한 메시지와 역할을 부여해 개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첫 생산기지인 베트남 공장을 2026년까지 완공해 세계 주류 시장에서도 브랜드 경쟁력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미슬은 전국구 대세감 강화, 진로는 젊은 세대와 소통 집중, 진로 골드는 저변 확대 활동 등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켈리의 경우 광고 문구처럼 입에 닿을 땐 부드럽고 목으로 넘어갈 땐 탄산감이 강렬한 더블 임팩트 라거 등 새로운 매력의 라거와 같은 메시지를 강조해 소비자들과 접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또 따로 만들어내면서 최대한 개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차별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이렇게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하이트 진로의 이 같은 전략은 국내 주류 소비량 축소세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회식 문화가 감소하면서 건강과 웰니스가 중시되는 헬스 플레저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2023년 말에는 2015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이트 진로 역시 개별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헬시 플레저라는 신조어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행복하게 건강관리를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포케를 찾아 먹는다든지 중간중간 산책을 나간다든지 플로깅을 하는 방식으로 젊은 층들의 움직임이 꽤 대단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주류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외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밝힌 해외 진출 계획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하이트 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성 그린 아이파크 산업단지 내 생산기지 건립을 통해 해외 소주 수출 사업 역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간 하이트 진로는 이천 공장에서 생산한 소주 86개국에 수출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보고 있었지만 생산 공장이 부재해 생산 캐파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내년부터 베트남 공장에서 소주 생산이 본격화되면 하이트 진로의 실적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하이트 진로와의 과일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일반 소주의 수출량 증가 추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하이트 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2017년 94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1,73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소주의 수출량이 해외 쪽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우량 오피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거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KB 부동산 신탁은 KB 강남 오피스 제1호 리츠를 통해 보유한 강남 N타워를 빗썸과 쉐어딜 방식으로 거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개 매각 계획은 철회된 것인데요. KB 부동산 신탁은 2018년 평당 2,925만 원에 해당 건물을 인수했고 KB 강남 오피스 제1호 리츠를 통해 강남 N타워를 보유 중입니다. 빗썸은 이번 거래에 에셋딜이 아닌 쉐어딜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쉐어딜은 펀드의 수익자만 교체되는 매각 형태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고 매각 차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수 조건은 평당 4,400만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빗썸은 현재 강남 N타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좀 앞서서 강남 N타워 외에도 사옥 마련을 위해 우량 오피스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사옥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할까요? 네, 이번 거래가 완료된 후 사옥 이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활용 방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나 사옥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남 N타워는 서울 핵심 업무 권역 중 하나인 강남권역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인데요. 지하 7층부터 지상 2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남 N타워의 일부 층은 KB 부동산 신탁이 본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옥을 이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KB 부동산 신탁의 사무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KB 부동산 신탁은 현재 강남 N타워 22층에서 25층까지 4개 층을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KB 부동산 신탁은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본사인 강남 N타워 매각과 함께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계열사인 KB 라이프 생명보험이 보유한 KB 라이프 타워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5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이번에 반도체 기술 전문가 3명을 새롭게 투입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골자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규 사내이사로 전영현 DS 부문장과 송재혁 DS 부문 최고기술 책임자를, 신규 사회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소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다음 달 19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의 이사진으로 새로 합류하는 3명 모두 반도체 기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 전 부문장은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해 D램과 낸드 플래시 개발 등 담당했고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삼성 SDI로 자리로 옮겨 5년간 대표를 맡았고 2023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이사 내정자 3명이 모두 반도체 전문가라는 건 확실히 흥미롭긴 한 것 같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송 CTO 역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끌어온 전문가입니다. 2010년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PA팀 담당 임원을 시작으로 SCS 담당 임원, 플래시 PA 팀장, 플래시 개발 실장을 거쳤으며 현재 반도체 연구소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회이사로 내정된 이 교수는 인공지능 및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AI 반도체 대학원 사업단장과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센터장, 한국공학산림원 반도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과거에 경력이 확실했던 전문가 3명을 배치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지난 하반기 그리고 최근까지도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내정된 이사진 3명이 모두 반도체 전문가로 꾸려졌다는 거, 저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이사진 3명 모두를 반도체 전문가로 꾸리면서 기술 리더십 확보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노태문 MX 사업부장을 비롯해 김준성 싱가포르 국립대학 기금 CIO, 허은영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등 이사진에 대한 재선임 안건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주 환원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상장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그룹은 지난 18일 진양곤 회장이 계열사인 HLB 바이오스텝 주식 75,200주와 HLB 이노베이션 주식 2만 주를 각각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 회장은 HLB 바이오스텝 주식 약 29만 주와 HLB 이노베이션 주식 23만 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HLB 바이오스텝하고 HLB 이노베이션 이 두 계열사의 지분을 진 회장이 추가로 늘려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계열사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HLB 바이오스텝은 최근 사업 영역을 유효성 평가에서 독성 시험으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임상 시험 수주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의 경우 100% 자회사인 미국 바이오 기업 베리스모를 통해 고형암과 재발성 혈액암 분야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HLB 그룹 안에 있는 진양곤 회장이 최근 계열사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진 회장은 최근 계열사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평가된 그룹 상장사의 가치 개선과 지속 성장을 위함입니다. 진 회장은 지난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HLB 제넥스 주식을 총 42만 주 매입했으며 HLB 테라퓨틱스와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 주식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핫딜 통해서 다양한 소식 전해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670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2680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좀 기대감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지수가 오름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현물 사고 있지만요. 또 어느 순간 매도로 돌아설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777선 어느 정도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반도체의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5가 오늘 서울에서 열리고 있죠. 또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간 계속 진행될 텐데 여기에 따른 모멘텀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간밤 인텔과 마이크론이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따른 모멘텀들 오늘 반도체 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58,800원, 과연 종가를 더 끌어올려서 59,000원대까지도 터치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22만 원 터치가 아슬아슬하게 빠지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무엇보다 2차 전지도 오늘 참 화제가 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거세진다고 한다면 K배터리 이에 따른 좀 반사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도 시장에 다시 돌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최근 눌림이 강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더욱이 그랬었죠.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제히 오름세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 함께 잡히고 있죠. 유진 테크놀로지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확실히 2차 전지 사이에서도 화색이 도는 모습입니다. 낙폭 과대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기다림의 미학을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4% 강세 36만 5,500원 달리고 있고요. 바이오 쪽이 살짝은 투심이 약한 것 같네요. 확실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바이오 쪽은 투심이 바로 꺾이는 그런 양상들이 최근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보다 우선주가 참 강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5%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씩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소폭 올라갑니다만 금융주가 참 1, 2월 들어서 잘 나가나 싶더니 한번 크게 꼬꾸러지고 나서 오름폭이 약간은 제한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잠깐 살펴봤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후장 들어서까지 쉽게 꺾이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고민이 될 텐데요. 이어서 3부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